어제 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했는데 오늘 아침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광식님, 어제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조의금, 아니면 급한 일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국세청 시스템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하루에 현금을 이 금액 이상 인출하시면 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되거든요.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이런 현금 인출 패턴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분들이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모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조사받아야 하나라고 억울해하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녕하십니까? 30년간 국세청에서 개인 납세자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 조사관 이정훈입니다. 저는 50대 인생지의 채널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세무 정보들, 특히 정부에서 쉽게 알려주지 않는 위험한 함정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현금 인출할 때 절대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세무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5년부터 바뀐 현금 인출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걸 현금거래보고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하루에 2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시면 자동으로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그럼 199만 원씩 뽑으면 되겠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관으로 일할 때 만났던 김정수 씨 67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축의금을 준비하려고 3일 연속으로 190만 원씩 인출하셨어요. 200만 원 안 넘게 조심스럽게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6개월 뒤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분할 인출을 통한 현금거래 보고 회피 의심. 이게 바로 조사 사유였어요.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들 결혼식 때문이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패턴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현금 인출 절대 기준선입니다. 20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인출하시면 즉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둘째, 분할 인출 감시 기준입니다. 150만 원 이상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인출하시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주의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100만 원 이상을 5일 연속으로 인출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월간 누적 기준입니다. 한 달에 총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시거나 평소보다 300% 이상 늘어난 인출 패턴을 보이시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런 패턴들은 정말 위험해요. 199만 원, 198만 원처럼 의도적으로 200만 원을 피해가는 금액으로 인출하는 경우,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분산해서 인출하는 경우, 그리고 월말이나 분기말에 갑자기 몰아서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했던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자 씨 72세는 손자 학원비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셨어요. 매달 25일쯤 190만 원씩 정확히 6개월 동안 인출하셨거든요.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이걸 정기적 분할 인출을 통한 증여세, 회피 의심으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를 받으시게 됐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합쳐서 무려 1,800만 원을 추징당하셨어요. 손자 학원비인데 왜 증여세냐고 항변하셨지만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었죠. 그럼 현금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간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정리한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경조사라면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의료비라면 진료 확인서를, 부동산 거래라면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면서 인출하세요. 둘째, 은행 창구를 이용하세요. ATM이 아닌 창구에서
용도로 현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고 인출하세요. 은행 직원이 기록을 남겨줍니다. 셋째, 가능하면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이용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곳에서 카드나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굳이 현금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넷째, 인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얼마를, 무엇 때문에 인출했는지 수첩에 적어 두시고 관련 영수증은 3년간 보관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조사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통지서 발송입니다. 보통 현금 인출 후 36개월 뒤에 소득재산 현황 조사라는 이름으로 우편이 옵니다. 받는 순간 정말 많이 당황하세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더라고요. 2단계는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지난 3년간 모든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거래 내역, 심지어 가족들 계좌까지 모두 줘야 합니다. 왜 가족 계좌까지 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여나 차명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3단계는 출석 요구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나와서 현금 사용 용도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라고 합니다. 3월 15일에 인출한 280만 원은 무엇에 사용하셨습니까?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게 됩니다. 4단계는 세금 추징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돈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최대 40%까지 세금을 부과합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박승호 씨 69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일주일 동안 총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셨어요. 상가 임대료, 음식 비용, 화환 비용 등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뒤 세무조사에서 설명이 안 되는 현금 지출로 분류되어 48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비용인데 왜 소득이냐고 항변했지만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인출 일자, 금액, 용도를 반드시 수첩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관련 영수증은 사진으로도 찍어서 휴대폰에 보관하세요. 경조사비가 필요할 때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은행에 보여주시고 경조사비 인출이라고 용도를 명시해서 인출하세요. 의료비가 필요할 때는 병원에서 미리 수납 예상 금액을 확인받고 진료 확인서와 함께 인출하세요.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와 함께 가세요.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 특히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어르신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세무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개속법을 바꾸고 있어요. 몰랐다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의무라고 해요. 제가 30년간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여러분의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 이런 작은 실수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라도 현금 인출할 때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200만 원 이상은 위험하고 분할 인출도 위험하며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는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큰 금액을 인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조사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 함께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 작은 소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